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오늘 또 시장 상승하면서 마감은 했는데 뭐 이제 지수보다는 확실히 요즘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종목의 힘이 강했던 오늘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장비 쪽 좀 강하게 좀 버텨주고요. 또 끌어주면서 뭐 초전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또 개별적인 이슈가 강했던 종목 중심으로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나도 반도체 하나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호재가 끊이지 않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도 계속 실려가는 것 같고요. 네. 가는 종목이 더 강하게 가는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익의 기회를 만드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남이따와 함께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원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을 통해서 그 수익의 기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수익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그 첫걸음은 아마도 종목 상담 신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희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포트에서 쳐낼 거 빨리 쳐내고 가지치기 한 다음에 에너지를 모아서 갈만한 네. 종목으로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는요. 특별한 구성입니다. 맞아요. 두 개의 이슈를 다룰 건데 첫 번째 이슈부터 볼 거고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정말 노골적인 주제. 더 간다. 이제는 만족하자. 그리고 이 조사는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동시에 떠 있어요. 네. 8분 전에 지금 올라와 있고 더 간다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볼 거고요. 좋아요. 한미반도체와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일단 먼저 한미반도체인데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아마도 당연히 반도체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좀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오늘 15%나 또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설레고 싱숭생숭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는 정말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끝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일부에서는 20만 원까지 예상하는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그냥 만족을 하고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가 보유자들의 영역인 건지 우리 그 투자 전략 한번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용령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미 반도체 더 간다? 아니다. 이제는 만족하자. 네. 예, 일단 더 간다 하겠습니다. 갈까요? 더 간다. 네. 더 간답니다, 여러분. 자, 전문가님. 예, 저도 더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김진환 전문가랑 항상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반자동입니다. 자, 어쨌든 간 운영님부터 들어볼게요. 예, 한미 반도체가 HBM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핵심 제조 장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네. TSV 공정 과정 쪽에서 꼭 HBM 반도체를 만드는 데서 필수 장비를 만들고 가장 기술력이 좀 뛰어난 회사니까 TSV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를 층층층 연결하지 않습니까? 연결을 네. 하게 되면 그 연결 사이에 실리콘 감통시켜가지고 전기적 신호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싸면 쌓을수록 그 감통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계속 확대가 좀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회사가 거의 뭐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HBM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이 회사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쪽인데 현재 지금 HBM 시장 자체가 전망치로 따지면 수년간 앞으로 뭐 2030년도까지 될 수 있고 기네요. 그렇죠. 연평균 50%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전망입니다. 예. 이게 계속 50% 성장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참고로 전기차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 시장이 올해 성장률이 이제 20%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전기차 시장을 훨씬 상회하는 연평균 50% 성장이니까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현재도 HBM 반도체 자체가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쪽이거든요. 현재 알다시피
현재 주력 HBM 반도체의 주력 장비 자체가 5세대라고 할 수 있는 HBM H4세대에서 이제 5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쪽인데 HBM3 내지는 이제 향후에 이제 2월 말부터 3E.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생산할 거 예상되는 3E 5세대가 좀 되겠죠. 5세대 같은 경우도 이미 올해 판매 자체가 지금 솔드아웃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다 확보해놨다. 여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해 지금 기술 개발했다고 하는데 아직 생산 양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양산할 부분 자체를 이미 엔비디아한테 팔로 자체가 다음에 이미 다 솔드아웃 됐다, 다 판매가 됐다는 쪽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세대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바뀌거든요. HBM 세대 자체가 계속적으로 고도화 좀 되는 거니까 현재는 지금 HBM3E가 2월 말부터 양산화 좀 되면서 주력 제품이 좀 되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GTC 2024에서 새로운 제품을 알려줬죠. 그렇죠.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발표를 좀 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HBM 2026년도는 이제 6세대 내지는 7세대 정도까지 확대가 좀 되는 거니까 세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계속적으로 공정 장비에 대한 미세화 과정이 전개가 좀 되면서 한미 반도체의 어떤 뛰어난 기술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많지가 않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반도체 HBM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사들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안 된 쪽이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세대가 정체가 돼 있으면 장비가 한번 들어가 보면 끝나겠지만 앞으로 계속 6세대, 7세대까지 계속 확장이 좀 되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장비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반도체 3사 중에서 삼성전자 쪽은 현재 지금 한미 반도체가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재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가 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메모리 회사 자체도 지금 HBM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직까지 한미 반도체가 장비를 공급한 얘기는 없지만은 충분히 한미 반도체가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 미국과 중국과는 반도체 분쟁, 무역 분쟁 이슈가 전개가 되고 있지만 HBM 반도체 장비만큼은 규제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충분히 매출처 다변화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한미 반도체 주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고요. 다만 회사 주가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밸류로 접근해 보면 저는 이제 오늘 키워드 한 줄 자체는 모멘텀으로 봐서는 주가가 계속 상승인데 밸류에이션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한미 반도체 영업 실적 전망치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현재 전망치가 2025년도까지 전망치가 좀 나와 있는데 올해 작년도 영업이익은 346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이제 1,552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작년도부터 SK 하이닉스의 수익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이제 반영이 좀 되면 올해 실적 기준의 PER 단위로 78.2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PBR은 15.3배니까 15요? 1,500%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PER 단위로 57.3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주도를 하고 있는 글로벌 PER 주요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제가 한미 반도체 HP, SP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는 아니지만 엔비디아를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ASML 대표적으로 EUV 장비를 회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그렇죠. 대표적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계속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AMAT도 HBM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램 리서치 회사들 요즘 다 신고가거든요. 관련 종목들과 밸류를 비교해 보면 올해 이제 PER 단위로 본다 한다면 한미 반도체가 제일 높죠.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78.2배입니다. HPSB가 44.4배, 주성 엔지니어링 18배, 엔비디아가 38배. 엔비디아가 주가 더 싸요. PER 단위로 따지면. 그렇게 올라간데도 싸요. 그렇죠. ASM이 47.7배. 그다음에 내연도 실적으로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 앞서 얘기했듯이 57.3배인데 HPS는 28배, 주성 엔지니어링 14.4배, 엔비디아가 내연도 예상 실적 기준 32배거든요. 그다음에 ASML이 32배입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 수준이 상당히 높죠.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으로 봐서는 HBM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가 자체가 많이 선반영돼서 올라갔다는 측면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건 업황 좋으니까 실적은 좋아질 거고 실적이 좋아지면 PR이 조금씩 낮아질 거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냥 천천히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물론 한미 반도체가 실적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지만은 작년도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작년도 실적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다섯 배 정도 올랐죠. 아마 그 $190 정도 있었부터 지금 거의 $1,000 근처까지 왔으니까 5배 정도 올라왔는데 올랐으면 엔비디아 실적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30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한미 반도체는 작년 2023년도 1월 달에 주가가 18,000원대였습니다. 현재 지금 11만 원대니까 한미 반도체가 거의 6배 올랐어요. 네, 그렇죠. 6배 올랐으니까 즉 엔비디아보다 주가는 더 올랐는데 엔비디아보다 실적 성장률이 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ER 단위가 엔비디아보다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뭔지 확실하게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진환 전문가인데요. 참 이 두 분이 같이 나오는 화요일에 네. 그러니까 밸런스와 약간의 공격형이 약간 나눠져 있는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반도체 좋게 보시잖아요. 네. 좀 더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우선은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TSMC, 뭐 엔비디아, 뭐 SK 하이닉스 여기에 이제 뭐 AI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HBM 섹터에서 점유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한미 반도체 뭐 TC 본더 요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HBM 원래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MSVP 원래 이쪽 장비 부분으로 해서 원래는 강했었거든요. 근데 강자였는데 이제 듀얼 PC 본도 이제 이걸로 이제 작년부터 좀 상당히 이제 반격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은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아직까지는 그 전체 매출에서 크지 않은데 이제 올해는 전체 매출에서 이제 절반 45에서 이제 55% 수준으로 이제 넘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 요 이슈가 좀 있어요. 여기가 이게 2026년에 이제 HBM4가 이제 상용화가 될 예정인데 이 높이 표준이 이제 720 마이크로미터에서 775 마이크로미터로 완화를 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이 HB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8단 그리고 12단 이렇게 쌓잖아요. 쌓는데 그 높이 기준을 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두껍게 쌓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BM4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HBM3E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12단까지 쌓는데 HBM4는 이제 16단입니다. 16단까지 적층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720 그 높이 표준이었을 때는 기존 패키징 방식으로는 절대 쌓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뭐 실리콘도 들어가고 뭐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로 하고 MR, MUF 어떤 그런 기술 뭐 TC, NCF는 뭐 삼성전자의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차세대 이제 본딩 장비가 이제 도입이 필요로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도 한미 반도체는 하이브리드 본딩 이제 이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또 미래 기대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이제 HBM4 높이 제한을 이제 완화를 좀 하게 되면서 기존 패키징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HBM4에도. 그렇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필요 없이도 기존의 장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장비를. 그래서 이런 높이 완화로 인해서 기존 HBM3E에 들어가던 이 본딩 기술을 HBM4에서도 이제 고도화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좀 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SK 하이닉스의 어드밴스드 MR, MUF 방식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상용화가 2026년이라고 했어요. 2026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이 장비가 2년 더 패권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SK 하이닉스 계속 중간에 규칙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이제 업그레이드 필요 없고 기존 그런 기술을 고도화하게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하이 본도가 필요 없고 TC 본도를 이제 대체할 이제 우려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것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20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이슈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앞으로 2년간 더 지금의 어떤 패권을 이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리포트 내용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좀 동의를 좀 하거든요. 원래 HBM4 관련해서는 이제 파운드리 기술이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치고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이 한미 반도체 목표가 상향의 어떤 이유였고요. 그리고 우리 운 의원께서 계속 말씀드려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생산하는 양 가지고는 절대 엔비디아가 지금 그리고 AMD도 지금 할 예정인데 이러한 그 AI 칩을 수요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들어와야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그 공급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매출도 이제 나올 수 있겠지만 TC본도 같은 경우에 네. 마이크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출 다변화 그런 어떤 이슈, 그러니까 확대 이슈도 계속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MSVP 매출 또한 뭐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투자를 이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예, 거기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 TC본도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봤을 때 밸류적으로 저도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73배, 72배 정도 하거든요. 진짜 논았네요. 그러니까요. 논았어 진짜. 네, 근데 오늘 뭐 수급 보면은 뭐 외국인이 그냥 끌어올렸어요. 기관하고.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계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국내 어떤 제가 봤을 때는 HBM 대장이라고 봐요.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수급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더 간다 그러면 그럼 얼마까지 가느냐가 이제 또 궁금하니까요. 일단 먼저 이제 맞춰봐라 이런 아니 진짜. 뭐 꼭 맞출 수는 없지만 운용형님이랑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는 한미 반도체의 이제 가능성, 이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독해요. 예, 일단은 목표 주가 앞서 이제 증권사 쪽에서 최근에 네.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H증권사에서 그 나온 근거거든요. 예, 약간 앞서 이제 가이던스보다 그 실적도 약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네. 약간 숫자 자체 주당 EPS 자체도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PER을 거의 한 멀티플 10% 프리미엄 잡아서 70배를 적용해가지고 21만 원이다, 21만 원이다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 증권사들은 아직 그 외에는 없어요. 대부분 증권사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7만 원, 8만 원입니다. 다 이미 오버가 됐어요. 그 증권사만 유일하게 21만 원 정도가 2, 3일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약간 어떤 촉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최근도 약간 꿈틀꿈틀 거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입이 좀 됐는데, 현재 어떤 트렌드로 봐서는 주가는 비싸지만은 뭐 AI 반도체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반도체 대장주이기 때문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는데,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13만 8천 원, 14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당장 근데 최근에 보면 거의 9만 원대, 8만 원대 쉬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가기 힘듭니다. 한 달 정도 텀 정도를 좀 보셔야 좀 될 거예요. 13, 4, 5만 원 정도까지는 해서. 당분간 주가는 한 10만 한 5, 6천 원대에서 12만 5천 원 정도 등락 구간이 전개되고 나한테 물량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네. 13만 8천 원, 1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가총액 현재 지금 11조 원입니다. 그 정도 가면 시가총액이 12, 3조 원인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 종목이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코스피거든요. 그쵸.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형태의 주가가 올라가면 기관 투자가 또 포트에 포인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수급을 감안한다면 수급의 힘에 의해서라도 오늘 외국 투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한테는 이 목표가보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좀 꺾이거나 조정이 받으면 반도체 소부장도 좀 위험해지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와서요. 아니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슈퍼사이클은 삼성전자가 9만 원, 10만 원 가에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예, 후발주들까지 그냥 올라오고 그냥 거품 다 끼고 이거 가겠네요. 거품 아니냐 이럴 때 그럼 더 모두가 다 삼성전자 샀냐 안 샀냐 이렇게 물을 때가 저는 맞아요. 고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지금 뭐 지금 후공정 지금 다시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전공정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키 맞추기가 어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우리 운영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리포트 쓴 분이 이제 H 증권사인데 그분이 계속 10월에 93,000원, 2월에 13만 원, 그리고 예, 최근에 20만 원까지 올린 거예요. 예, 뭐 애널리스트인데 한미반도체 뭐 HPSP 이쪽으로 좀 많이 좀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이 쓰면은 진짜 주가가 좀 올라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어. 영향력이 좀 예. 있으시군요. 그리고 오늘 뭐 웃긴 게 좀 눈에 띄는 건 기관이나 외인 수급도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 13만 원, 14만 원도 저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투표 결과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더 갈 것이냐 아니다 이제는 만족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투표를 올려놨었는데요. 58대 41%, 42%로 그래도 더 간다 쪽에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들은 약간 이게 뭐랄까요? 극단적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이게 제가 올라오는 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처음엔 약간 더 간다 쪽으로 가시다가 이제 만족하자가 따라 붙으면서 한 6대 4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다가 마무리가 진 거거든요. 자, 어쨌든 13만 8,000원에서 13만 5,000원 사이 두 분이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럼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야, 오늘 뭐 거의 쏴버린.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코스닥에 입성한 네, 엔젤 로보틱스. 이름대로 하늘로 갑니다. 이게 오늘. 네. 기업 이름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럼요. 그 이름대로 간다니까요, 이거. 자, 맞아요. 225%나 올라버렸습니다. 5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6만 5천 원까지, 장중에 7만 7,700원까지 갔었던 맞아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장 후반에 더 강했었습니다. 예. 이제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뭐 상장 전부터 크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고,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이제 궁금한 거고, 그렇죠. 예. 워낙에 또 요새 또 이런 종목이 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로봇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어떨 것인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올렸어요. 한번 채팅창에 설문조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의 의견 설문조사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로봇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고 응용으로 가는 것 같는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운영님께서는 엔젤 로보틱스. 사지 말자. 예,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알아요. 자, 김진아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길게요? 네, 그러세요. 예. 저희가 해석해 볼게요. 내일 단타 이후 주가 이제 하락하면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기회는 약간 계속 있는 거죠. 약간 있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급하게 내일까지. 접근하지 말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운영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팔자고요. 팔아요? 사지 말자, 팔자 이런 거죠. 예, 오늘 거의 광풍이었죠. 그렇죠. 오늘 거래대금이 2조 원입니다. 2조 원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거래대금이 8천억이었고요. 네, 시가총액 그러니까 두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 2조 8천억 가까이가 됐으니까 오늘 이쪽에 집중이 좀 됐으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대단한 광풍을 일으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사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 회사거든요. 아마 웨어러블 로봇 회사 중에서 아마 첫 상장이 좀 됐을 겁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보니까 36%로 1위 기업이더라고요. 네.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인체에 부처가 붙어서 보조하는 거죠. 그렇죠. 보조하는 역할. 힘이 없는 사람한테, 뭐 약간 다리가 아픈 사람한테 보조 역할을 한다든가 네.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이 재활용으로 좀 많이 사용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은 있어요. 의료 쪽에 관련해 가지고 3등급 인정을 좀 받았고, 의료보험 수가도 적용이 좀 됩니다. 이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 시장이 뭐 성장을 하지만은 예사 웨어러블 로봇 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성장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사가 지금 웨어러블 로봇 시장 자체가 국내에만, 해외는 42%고 국내는 43%거든요. 네네. 참고로 따라가네요. 두산 로보틱스가 사업인 협동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에 약 35%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예. 협동 로봇보다 더 성장률이 약 10% 정도 되게 높은 시장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다. 산업보다 서비스 쪽에서 제치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마 비상장 회사 중에서 이제 웨어러블 회사가 코스모 로보틱스인가 하나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예,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그 매출 전망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작년도에 매출액이 아마 50억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적자도 많고, 그다음에 올해 전망이 90억입니다. 네. 거의 매출액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망치 이제 그 IPO를 하면서 회사 측에서 2026년도 지금 그 전망치를 내놨는데, 예. 대체로 매출액이 360억 원에 영업이익 106억 정도로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이제 높게 잡아놨겠죠. 2026년도니까 IPO니까 높은 게 그렇게 그 감안하셔야 좀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전망치는 괜찮은데 예사 실적 자체는 전혀 아직은 아니다. 거의 적자, 내년도까지 적자를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이고요. 예사가 상장하기 전에 자본이 120억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IPO 160만 주를 신주 공모를 하면서 320억 정도가 2만 원을 공모를 했으니까 320억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대충 제가 추정을 해봤더니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9천억 1조 원이거든요. 네. 자본 총계 대충 400억 정도 잡으면 PBR 단위로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보다 프리미엄이 더 높다고 좀 보시면 돼요. 비싸네요. PER로 따지면 2026년도 회사 측에 제시한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90배입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신규 상장 종목은 일시적으로 수급 때문에 가는 겁니다. IPO 때 공모 물량이 없거든요. 네. 앞서 이 회사가 공모 물량을 160만 주를 했어요. 신규 발행 주식을 160만 주를 했는데 우리 사주한테 32만 주 갖고 우리 사주는 1년 동안 안 팔지 않습니까? 네. 128만 주를 일반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가져갔고 경쟁률에 물량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기간이 1,100대1이었고 일반 투자가들이 한 2,200대 1이어갖고요. 일반 투자가들이 균등 배분으로서 받을 확률이 36%밖에 안 됐습니다. 한 주 받는 것 자체가. 거의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이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IPO를 할 때 수요 예측을 할 때 공모가 하단이 11,000원이었고 높은 게 15,000원인데 기관 투자가들이 워낙 수요가 달라들면서 공모가가 그보다 훨씬 위인 2만 원에 설정됐습니다. 네. 2만 원 높은 가격에 설정이 좀 됐는데 그렇게 봐야 될까.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 앞서 얘기했듯이 이 회사가 유통 물량 자체가 상장 주식수가 총 전환 우선주까지 감안하면 1,4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1,400만 주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가능 유통 물량 자체가 아마 400만 주 언저리가 정도 되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3,400만 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모 물량 받은 사람은 다 나왔고 한 10바퀴 정도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팔고 단타 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갖고 계신 분들 절대 장기 투자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 좀 드리면 대체적으로 이제 공모한 이후에 상장 물량이 다 나오고 기간 공모받은 일반 투자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통상 1년 정도 보유이수 물량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유이수 물량을 1개월 단위로 봐야 됩니다, 먼저. 봤더니 1개월 이후에 물량, 나올 물량 자체가 보니까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포함해 가서 274만 주가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금융 우선주가 93만 주 해가지고 대충 360만 주, 400만 주가 1개월 이내, 1개월 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량 나오기 전에 무조건 한 달 이내는 파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77,000원 고점은 넘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8만 원 넘어가기 쉽지 않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가능하겠지만은 1개월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이제 수급이 이제 꼬이는 거니까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 예약 확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잠깐의 그 시간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을 또 바로 김준환 전문가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쪽을 좀 더 방향성을 틀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엔젤 로보틱스는 우리 방금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웨어러블 로봇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용, 그다음에 산업용, 그다음에 일상용 이런 이제 로봇 기술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환자용, 즉 재활 의료 로봇 엔젤메디 요 매출이 좀 커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뭐 국내 최초로 이제 의료기기 이제 3등급 인증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 의료 보조 장치로 이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성장성을 이제 볼 때 이 적용초가 이제 확대되는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저희 이제 고령화 사회가 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의료기기 인증 같은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생병원 같은 뭐 그런 데서도 다 쓰일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매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성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환자용 시장 말고도 산업용이나 일상용 시장으로 이제 확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품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웨어러블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나 봐요.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좀 힘을 좀 쓸 수 있고. 영화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잘못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일용직 근무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임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요거 이제 요 산업 현장 안전 관련주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주로 그냥 테마주로 그냥 묶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매출액이 올해는 이제 90억 나오고 내년에 이제 208억 나올 거로 보고 있고 흑자 전환은 이제 뭐 내년부터 이제 가능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파두 사태처럼 상당 뭐 실적도 되게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냥 미래의 어떤 이익 같은 거 매출 같은 거 끌어서 아주 고평가 논란으로 이제 상장이 되면 좋지 않은 그런 전철이 있어서 저도 오늘 뭐 지금 공모가 대비 그냥 몇 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강하게 갈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너무나도 강하게 끝나고 이게 시간외에서도 지금 거의 몇 프로죠? 4%, 5% 정도 갔습니다. 5%대 지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나도 고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9,000원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뭐 내일 1조를 넘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실적이 그래도 좋은 회사입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또 뭐 매출도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쪽인데 이 웨어러블 이쪽은 지금 이제 실제 어떤 매출 그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도 내년 이후에나 이제 가능한데 이 공모가를 2026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이제 할인 적용해서 이제 퍼 22에서 30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 저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네. 보호예수 물량도 72.3%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 품절주 느낌이 좀 납니다. 20%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이제 공모 주가를 주식수를 다 이제 감안을 6%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의 지분 보유 로봇주니까 뭐 나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인식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모르겠어요. 수급적인 부분이 좀 오늘 반도체 빼고는 좀 움직임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로 좀 몰린 것 같습니다. 예,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터져서 트레이딩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보는 거거든요. 예, 거의 뭐 엄청나게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적으로는 뭐 내일까지도 또 이제 시중에 자금이 또 몰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근데 너무나도 고평가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너무 트레이닝 내가 자신 있다 하면은 건드리는 거지 이런 거 초보분들 건드리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나중에 또 이제 내려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랬거든요. 내려오면 나중에 이제 보시는 기회다.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 진짜 궁금하신 거 두 종목으로 한번 갔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괜찮고요. 엔젤 로보틱스, 초단기 매매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는 또 채팅창에서 우리 투표를 진행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봐야죠. 이거는 약간 조금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안 된다에 현명하신 것 7%, 같아요. 70%가 넘는 분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조금은 아무래도 이제 막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또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또 로봇 그리고 반도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빠르게 종목 진단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필요하시다면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문영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우리 운용력께서도 올해 초에 한번 히든카드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수익률도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나무가 23,500원이 이제 제일 높은 최근 기록이고 이제 그다음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거의 뭐 올라갔던 거 다 내놓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17,500원. 그러니까 상당히 높을 때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내려갑니다. 10%인데 이때 운용력님이 수익률이 62%가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8,000원에 도달하는 그런 종목이었었습니다. 자, 나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운영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익률 잘 나셨는데 왜 나무가 보시면서 한숨을 쉬셨을까요? 주가가 왜요? 떨어지면 그래도 너무 많이 안타깝죠. 떨어지겠어서. 해서요. 네. 네. 저는 이제 기본적 분석가니까 떨어지지 말고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고점에서 팔고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제가 이제 추천했던 가격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제가 1월 달에 XR기기 애플 출시 모멘텀도 있고 또 삼성전자가 XR기기가 출시가 된다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나무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언급된 종목인데 그리고 급등한 이후로 지금 14,800원까지 내려왔는데 회사가 작년 실적 예산 카메라 모듈 기업이니까 작년도 카메라 모듈 기업 중에서도 가장 실적 자체가 뛰어났고요.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도 PR 단위로 지금 10배 미만이니까 올해는 지금 7, 8배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 모멘텀이 안 따라주면 주가 못 갑니다. 이게 이 종목이 갔던 이유 자체가 1월 달에 이제 애플 XR기가 좀 출시가 좀 되고 그때 XR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좀 하면서 그런 또 모멘텀을 좀 받았는데 요즘 뭐 XR기 관련 종목들 형편없지 않습니까? 1월 달, 2월 달 주가 급등했던 뭐 MP라든가 포바이퍼라든가 관련 종목들 다 제자리로 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기대할 게 뭐냐?
이 펀더멘탈을 따지면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이 종목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때 엑셀기를 출시할 거니까 그때 주가가 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 AS를 하면서 하반기 정도 가면 이 종목은 28,000원 정도까지 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하반기에 갈수록 삼성전자 엑셀기가 출시가 좀 되니까 그때 모멘트 충분히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회사가 또 엑셀기뿐만이 아니라 3D 센싱과 관련된 이거 카메라 모드 자체가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로봇 쪽이라든가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라든가 들어가고 있는 쪽이니까 관련 쪽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조금 장기 투자하게 되면 하반기로 본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한 40, 50% 이상 추익이 좀 최소한 난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다만 주가는 현재 지금 모멘텀이 상실된 구간이라 좀 횡보하는 구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박스가 저점까지 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략 자체는 아주 높게 사지는 않았네요. 10%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부채도 없는 회사니까 전혀 탄탄한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이 48%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16,800원, 17,000원대가 저항선이에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결국 이제 7월달, 8월달 정도 가면 이제 그때는 18,000원, 2만 원 돌파하면서 하반기 삼성전자 엑셀기 출시 모멘텀이 전개가 된다 한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이 24,000~25,000원 넘어서 27,000~28,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는 14,800원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14,8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단기 매매하시고요. 그다음 하반기로 갈수록은 장기적으로 23,000~24,000원을 목표로 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하반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23,000원대 우선 말씀을 드렸으니까 끝까지 좀 가져가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 보겠습니다. 김동현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38,000원에 비중 8% 담으셨어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올려주신 종목인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2월 달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요. 비중도 8%여서 좀 대응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근데 좀 저는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올해 1분기가 지금 가이드라인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855억 원 영업 손실 내면서 이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이제 업계는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산 어떤 제품 공급 과잉으로 좀 재고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태양광 패널 이제 글로벌 가격이 1년 전 대비해서 50%나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하고 좀 경쟁하는 그런 섹터는 좀 별로 좀 좋지 않다고 봐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LCD도 그랬었는데 이쪽도 뭐 태양광 이 패널 관련해서 중국이 좀 어떤 공급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급 과잉을 좀 이렇게 유도를 좀 합니다. 그래서 물량 투하, 물량 공급을 상당히 좀 하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 강한 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서는 이렇게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월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솔라허브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에 태양광 밸류체인을 이제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이제 턴어라운드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다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오히려 악재 해소로 되면서 그 이후 좀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대응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기금뿐만 아니라 외인, 그다음에 기관 이런 쪽이 거의 다 매도세로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보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악재 해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사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중이 8%시니까요. 그냥 38,000원이시면 이 정도 가격에 그냥 매도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쪽 그냥 오히려 그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4월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주부터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방산이나 미용기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반도체 쪽 이런 쪽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하나솔루션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실적도 부진하기 때문에 당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은 없고요. 다만 6월에 좀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좀 방향성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손실 더 커지기 전에 매도하시면서 그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채우자라는 조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고고의 세상님께서 네. 딥노이드, 그러니까 의료, AI 이쪽에도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사신 가격이 1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대 밑인데 사셨던 가격이 이렇게 높은 최근에 갔던 거 비하면 좀 가장 낮은 편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추세가 약간 지금 역으로 좀 되어 있는 상태라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예전에 3만 원 넘었던 그 시절 다시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룡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이제 이 회사 자체가 AI 의료 진단 쪽이고 그다음에 산업용과 관련해 가지고 위험 진단, 위험용품에 대한 진단하는 쪽. 실제로 보니까 의료보다는 산업용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많은 회사더라고요. 이들 관련 회사들이 작년도에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주식이 루닛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루닛이 주가 끌고 가면서 관련 종목들이 주가 급등했는데 루닛이 13만 원까지 가다가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들 종목들이 지금 별로 주목을 좀 못 받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좀 워낙 시세를 많이 좀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사가 관건 자체가 예사가 그제 3월 25일 날 무상증자 100%를 발표를 했어요. 무상증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네요. 윗골도 안 들어갔고 있어요. 기준일을 보니까 4월 9일이니까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4월 9일이니까 4월 8일이 평일이면 4월 7일 그 8일 정도 권리락이 좀 되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무상증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최근도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 자체는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 발표하면 그래도 좀 15%, 20%라든가 밀리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전혀 시장에 관심도가 그만큼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상증자 발표했으면 15%, 20% 정도 잠깐 올라갔더라도 윗골을 달고 밀리더라도 이러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25일 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일 날 주가가 약 4% 올라갔다가 바로 밀려버렸네요. 그러면 이거는 예사가 가기가 쉽지 않은 게 예사가 지금 자본이 2023년도 67억 적자가 나가지고 172억밖에 안 남았는데 자본금이 130억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아마 작년도에 증자를 한 것 같아요. 적자가 나서 자본 확충을 해가지고 발행 주식수가 늘어났겠죠.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났네요. 1,100만 주대였는데 지금 960만 대 1,100만 주까지 늘어났으니까 올해도 예상은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지만 크게 증가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좀 시도를 좀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무상증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반영이 되지 않는 회사는 그래도 무상증자 권리락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와요. 이거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게 4월 9일 날이 기준일이라고 했으니까 무상증자 4월 8일 날 권리락되는 날, 현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상증자가 내일 권리락이 된다면 17,700원 기준으로 보면 얼마죠? 8,500원인가요? 8,600원 되겠죠, 그렇죠? 권리락 가격이. 그러면 8,500원의 기준가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한 5% 10% 정도 빡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때 파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가격 때 17,000원대에서 10% 정도 올라온 시세에 19,000원대라도 2만 원 정도 파는 효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주가가 17,700원짜리가 반토막 나서 딱 떨어지면 주가 싸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약간 현혹 효과라고 하거든요. 무상증자.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는데 주가 갑자기 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아침 시가는 좀 싸게 보여서 올랐다가 결국은 종가는 밀려요. 거의 90% 밀립니다. 아침 시가에 바로 파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가 기준에서 2만 원 정도 팔 수 있는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 청장님이 18,500원이니까 그럼 충분히 약간 5%라든가 7, 8%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신 무상증자 전에 4월 9일 전에 주가가 2만 원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미리 무상증자 효과 자체가 선 반영됐다 생각하시고 그 전에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가격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고고의 사장님은 기회를 딱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효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그 2만 원이 나왔을 때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잘 약수익으로라도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윤기숙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한글과 컴퓨터 가지고 계십니다. 22,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약간 손실이기는 한 상황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는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올해 초만 해도 AI가 이제 묻어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색깔이 이제 다 빠져버린 건지 한글과 컴퓨터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작년 한국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 매출액이 939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7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289% 정도 증가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12월 이후, 네, 올해 1월에 뭐 상당히 강력한 그런 시세를 좀 뿜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보니까 지금 1분기 예상 매출액이 491억에 영업이익이 7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7.6%, 그 다음에 188.3% 이제 올라요. 그래서 실적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거 봤을 때 연간 실적도 보면 지속적으로 좀 성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AI 섹터의 좀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AI 섹터가 지금 다시 하드웨어로 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보는 종목은 뭐 가온그룹 같은 그런 종목들 빼고는 AI 어떤 그 소프트웨어 쪽은 움직임이 좀 덜하거든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이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실적 시즌이 가까우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거가 아닌가 합니다. 저 AI 소프트웨어 쪽보다는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이 가는 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차트를 띄워봤는데 제가 그은 선이 정확하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지선이었다고 봐지는 선인데 그 지지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는데 그 지지선 정확히 그 가격에 사신 거예요. 보통은 이제 깨고 내려오면 그거를 뭐 차트적으로 우리 뭐 저항으로 다시 이제 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뚫어야 돼요, 또. 네, 맞아요. 근데 뚫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뭐 어떤 뭐 강력한 실적이라든가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로 한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소프트웨어 AI 쪽이 그 AI 소프트웨어 쪽에 가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은 선은 19,000원에서 200원 선 사이로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수급적으로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조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나 되시기 때문에 요거 손절하시라고 좀 하기가 조금 아깝기도 해요. 22,900원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000원에서 200원 선까지 내려오는 거를,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거를 견딜 수 있으시다면은, 예, 가져가시는데, 지금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23,000원 정도는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요. 그래서 손실 없이. 예, 그래서 손절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19,000원까지 만약에 버틸 수 있다면 그러면은 반등할 때 원금 그 이상 예, 그 정도로 약익절하시면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글과 컴퓨터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는 살짝 뒤로 물러나 있어서 좀 불리한 면은 있지만 버텨볼 만하다라는 진단 도와주셨고요. 19,200원 찍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윤기숙님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23,000원 목표가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혼 좀 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강님께서 이제 채팅창에 자주 저희한테 인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화이팅 외쳐주시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엑시콘입니다. 세상에 왜 3만 원에 들어가신 겁니까? 3월 5일 날 네. 그때 이제 운용조께서 히든 카드로 제시했던 가격이 매수가 18,500원이었습니다. 3만 원이면 다 시세 나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때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때 이제 추천을 세상에. 해주셨으면 네. 남이따에서 히든카드로는 지금 수익률이 80%가 넘어간단 그러니까 2차까지 목표가를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목을 근데 시청자님 그 위에서 매수하셨다는 거죠? 네, 저희 프로그램 아쉽습니다.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왜 안 따라와 이걸? 제대로 좀 따라와. 제발 좀 따라와라고 좀 바꾸든지. 네. 좀 아쉽긴 한데. 네,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자, 운영님, 엑시콘 이게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의심이 풀리셔서 늦게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뭐 살만합니다. 제가 그런가요? 기술이 네. 발표되면 제가 4만 원 넘어갈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대신 네네. 이분이 10% 이상 안 샀어요. 제가 이런 종목은 급등한 종목들은 10% 이상 사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던 쪽인데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 종목 추천하면서 일단은 26,200원 정도가 단기 저점이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28,500원대가 그 지지선이 설정될 가능성인데 오늘 밀려버렸어요. 27,600원 장중에 27,400원까지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는 자체가 네.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언급했던 것 자체가 맨콘 2024 이벤트 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맨콘 2024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열리거든요. 이틀 동안 좀 열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CXL 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좀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이거든요. 네. CXL 회사가 지금 장비를 올해 1분기 안에 지금 개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또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GTC 이벤트에 선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33,5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좀 밀린 주식인데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보니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요. 20년 평균선 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쉬었던 그 네오셈 주가 자체는 오늘 이제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후발주 성격이지만은 이 종목도 원래 이제 선도주가 움직였던 꺾이면 후발주에 더 밀리는데 오늘 후발주로 뒷전에 밀려났던 네오셈 주가는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금 엑시코인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따른 어떤 그 경계성 매도 물량이 나온 거지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앞서 했다시피 맨콘 2024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시가총액이 지금 딱 3천억이거든요. 지금 네오셈 시가총액이 거의 한 6천억, 7천억 가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강 최근 들어서 약간 지금 3일 동안 4일 동안 지금 전강 후약인데 오늘도 지금 시초가에 5% 정도 급등이 좀 나왔다가 밀려버렸거든요. 내일은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에 시가에 조금 빠졌다가 내일은 전략 후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저점에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략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20일 평균선 지금 25,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26,200원 정도를 이탈을 좀 하게 되게 되면요. 약간 비중이 많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현재로 봐서 26,2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등락 과정을 좀 통해서 충분히 고점 돌파도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 기술 개발과 관해서 1분기 때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 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냥 기술 개발했다고 발표하지는 않거든요. 회사 측에서 작년 12월 달에 1분기 안에 개발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예산은 거의 삼성전자가 아직 HBM이라든가 CXL 반도체 쪽에서 본격적으로 제품이라든가 아직 생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갈 방향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HBM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 시장에서는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SK 하이닉스 향의 어떤 HBM 관련 종목들은 오늘 다 급등이 나왔어요. 주성 엔지니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ISC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SK 하이닉스 관련 종목들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엑스콘도 삼성전자의 거의 절대적인 장비 쪽이기 때문에 아직 삼성전자가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여력은 있다. 그런 관점에서 26,2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내일 정도 저점 공략을 하시고 이만 아마 6,800원, 7,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32,000원 사이 등락 구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36,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엑시콘 좀 봐드렸고요. 사과합니다. 맞아요. 이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우리 한강님께서 잘못 따라온 게 아니시고 그렇죠. 수익 한번 냈고 맞아요. 잘 따라오셔서 수익 내셨고 또 산 거랍니다. 다시 들어간 거라고. 네. 알고 보니 너무나도 잘 따라오시고 있더라. 예. 이게 뇌동매매가 안 좋은 맞아요. 것처럼. 사과드립니다. 뇌동으로 갑자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을 혼내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너무 혼냈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던 거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엑시콘까지 좀 보도록
보도록 하겠고요. 2부 좀 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저희 담당 PD가 스포일러를 합니다. 자, 어쨌든 바로 엔캠입니다. 아, 맞아요. 사전 접수 종목으로 두 분께 모두 진단 받아볼 거고요. 네. 엔캠 좀 높은 곳에 사셨고 또 비중도 많은데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손실도 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왜 빠졌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